사이가 좋을 땐 좋다가 늘 같은 문제로 갈등을 겪어 답답한 마음에 남들은 어떻게 조율하며 사는지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결혼 초부터 있었던 문제이지만 얼마 전 남편이 했던 언행으로 인해 대판 싸우게 되었고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네요. 우선 저는 36살, 남편은 40살로 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결혼 당시 양가 지원을 많이 받았었고 서로 비슷하게 돈을 모아 브랜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어요. 현재 빚은 1억 언저리로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결혼을 준비할 때 남편이 사회생활을 저보다 일찍 시작했기에 모은 돈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 반반 이슈가 많다 보니 같은 비율로 해도 괜찮다고 제가 먼저 제안했었죠. 제 말에 남편은 굳이 그러고 싶진 않다고 했고 저는 그런 남편이 고맙게 느껴졌습니다. 문제는 살다 보니 저와 남편의 소비 가치관이 맞지 않아 잦은 트러블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고 있네요. 해서 이대로 숨막히게 살아야 하나, 아님 내가 고쳐야 할 마인드가 있는가, 그도 아니면 이 결혼 생활을 여기서 끝내야 하나 하는 생각에 조언을 구해봅니다. 우선 저는 공무원이라 결혼 자금을 모으기에 늘 빠듯했지만 집안이 여유가 있어 제 급여의 90%를 적금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비용을 또래보다 훨씬 더 많이 모으게 되었죠. 흔한 명품 하나 제 돈으로 사지 않았었고 해외여행도 대학 때 장학생 지원으로 한번 갔던 걸 제외하면 간 적이 없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돈을 모았기에 월급은 적지만 결혼에 있어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를 안 해도 되니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연봉이나 남편의 연봉을 합산하면 지금 대출금은 1년 안에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저는 여태까지 돈을 모으기 위해 아끼고 살았으니 예쁘게 내 집을 꾸미며 적당히 부부가 즐기면서 살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앞으로 결혼하고서는 좀 사람답게 살라며 우스갯소리로 조언도 하셨고요. 문제는 결혼 직후 남편이 제 월급에서 핸드폰비,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로 100만 원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공동 통장에 넣어야 한다 했다는 거죠. 최대한 빚 갚는 데 써야 하니 생활용품이나 필요한 게 생기면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상의하고 진행하기를 부탁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생각했기에 적게는 1,000원짜리부터 많게는 10만원 선까지 다 이야기하고 샀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저도 좀 지쳐가며 그냥 안 사자 마인드가 되더라고요. 해서 머그컵 2개, 접시 2개, 밥그릇, 국그릇 2개 등등 주방에는 꼭 필요한 것만 딱 2개씩 있습니다. 신혼 초에 찌개 해먹을 뚝배기가 없어 우리 뚝배기가 없구나. 하나 사야겠다. 하고 말했다가 사려고 생각하니까 살 게 보이는 거야. 라는 답변을 듣게 되었네요. 그 뒤로는 대화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혼수를 살 때도 1,000만 원 이상 사는 건 사치이니 그냥 저렴이로 꾸미고 집값에 모두 보태자라는 의견에 따랐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친정 부모님께서는 차라리 평수를 조금 낮추더라도 괜찮은 물건을 사라 하셨고 그도 아니라면 본인들이 물건 사는 비용만 5천 이상을 보태줄 의향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좋은 가구를 사서 예쁘게 잘 쓰라며 화장대나 조명도 좋은 걸로 맞춰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얘기를 결혼 전 남편에게 전했더니 정 도와주시고 싶은 거면 솔직히 대출에 보태주시는 게 더 감사할 것 같은데 라고 말하더군요. 당시에는 저도 그게 맞는 말 같아서 부모님이 보태주신 돈을 집값에 넣었습니다. 참고로 그때 이미 2억을 지원해주신 상태였음에도 더 보태주신 거였죠.
문제는 이렇게 2년을 살다가 슬슬 아이 계획을 세우는 중인데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사는 꼬라지를 보고 속상하셨는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좋은 옷이나 사고 싶은 걸 사라고 말씀하세요. 곧 있으면 마흔이 코앞인데 질 안 좋은 옷은 좀 버리라 말씀하시며 눈치 보지 말고 미용실에라도 마음 놓고 가라며 카드를 주셨습니다. 이 얘기를 굳이 남편한테 해봤자 그렇게 여유 있으시면 우리 대출 갚아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또 말하며 옳은 척 저를 사치녀 취급할까봐 그냥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결혼 후 처음으로 마음 놓고 머리도 예쁘게 하고 50만 원어치 새 구두와 원피스를 사고 귀걸이도 샀습니다. 정확하게 딱 50 들었네요. 귀걸이도 독이 오르던 거 서러워서 버리고 좋은 걸 사서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계획에도 없던 쇼핑을 갑자기 왜 한 거냐며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 이거 우리 돈으로 산 거 아니야. 부모님이 그냥 눈치 보지 말고 꾸미라고 카드 주셨어. 하고요. 그랬더니 진지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앉아보라네요. 사실 이때부터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별말 없이 그냥 남편 앞에 앉았었죠. 남편은 마주 앉은 저를 잠시 동안 빤히 쳐다보더니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그동안 한마디 하고 싶은 거 계속 참고 있었어. 당신이 지인들이나 주변 사람들 허세를 보고 잘못된 소비에 물들어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 그걸 동조하는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실망스러워. 라고 말하더군요. 기승전 우리가 갚아야 할 돈이 얼만데 라고 말하면서요. 남편 말이 맞다면 다들 무얼 위해서 살고 있는 걸까요? 심지어 우리 돈을 쪼개서 나 혼자 잘 살자고 산 물건도 아니고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사는 제 모습이 처량해 보여 친정에서 준 돈인데 그것까지 이렇게 잔소리를 들어야 하는 게 맞나요? 같이 모으는 입장에서 서로 터치하지 말자고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면 가족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니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고 싶었기에 저도 참은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까지 무개념 취급하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 때문에 결국 서로 언성을 높여가며 대판 싸우게 되었는데 며칠이 지난 현재까지도 냉전 상태입니다. 너무 많이 화가 난 상태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감도 안 오네요. 제가 정말 소비의 기준이 높은 건지 그렇게 하나하나 아껴가며 사는 게 정상인데 스스로를 처량하게 만들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남편을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 맞춰가야 할까요? 아이가 생기면 아이가 해달라는 거 다는 못해줘도 위축되게 키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태로 아이를 낳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불행해질 게 보이는 것 같아 낳을 자신이 없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맞춰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제 고작 결혼 2년 차인데 앞으로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히는 기분입니다. 그냥 아이 없을 때 갈라서는 게 맞는 걸까요? 자유로운 의견, 따끔한 일침 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저 남자가 대출 1억 남은 거 다 갚으면 이제 좀 사람답게 집안 살림도 차차 좋은 걸로 바꾸자고 할 것 같나요? 평생 저렇게 모으기만 하고 쓰지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자식한테도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저럴 것 같아요. 혹시 금쪽이 절약편 보셨나요? 그 아빠 버전쯤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아니 기본적인 것도 못하게 하고 살려면 혼자 지질이 궁상 떨면서 살던가 뭔 뚝배기도 못 사게 해요.
그리고 외벌이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허락받고 사고 움찔하는 님도 문제입니다. 기울게 결혼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그러고 살아요? 세 번째, 와이프한테 변변한 옷 한 벌 사줄 생각은 못하면서 사주신 장모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다니 인성에 하자 있는 거 아닌가요? 장모님께 감사하고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이 제일 먼저 들 것 같은데 어디서 훈계질이죠? 님이 지금껏 표현 안 하고 그러려니 한 것도 답답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갈라서는 거지만 그게 힘들다면 적어도 본인 생각은 정확하게 표현하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빚 갚고 나면 노후자금 타령하겠네요. 젊음은 잠깐이고 꾸미는 것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야 예쁘죠. 피부관리, 운동도 젊을 때부터 꾸준히 하는 사람은 동갑이라도 많이 다르던데 뭘 위해 일을 하며 돈을 모으는 건가요? 빚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돈 모으기 위해 다 희생하며 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재질이 궁상은 남편 혼자 떨며 살라 하시고 쓰니는 자유롭게 인생도 좀 즐기고 스스로를 꾸미는 즐거움도 누리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 없을 때 쓰니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다섯 번째, 댓글 말씀들 잘 새겨 들으세요. 남편은 평생 돈 쌓아 놓기만 하지 쓰지는 못할 겁니다. 저희 집 시동생이 그런데 지금 집이 세 채에 현금 자산도 쏠쏠합니다. 근데 돈을 틀어지고 내놓질 않아서 동서는 한갑이 가까워 오는데 아직도 돈 벌러 다닙니다.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애들 사교육비도 아까워서 몇 등 이하로 떨어지면 칼같이 끊어버려 엄마가 빚내서 내주고 했어요. 쓰니 말대로 앞으로 남은 인생이 깁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 건가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잘 생각해보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